제출 TV. 안녕하세요. 외식 산업에 의해 김철원 교수입니다. 이번에 또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 친절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중간 과제물들 잘 수행하셨는데요. 간혹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외식산업에 의해 이왕이면 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외식산업에 의해 과제물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각 모든 전 범위죠. 1강부터 15강까지 각 장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세 문제씩 단답형 형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단답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면 답이 대학로, 해화동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 그리고 워크북 이걸 보시면 교재 보면 각 장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잠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세 문제 고르셔도 되고요. 연습 문제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문제씩 대표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전체 총 45문제가 되겠죠. 이걸 만드시면은 공부도 되시고 또 나중에 기말시험 준비하실 때 요약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문제를 첨가해서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기말시험 대비 예상 문제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할 겸 과제도 할 겸 일거양득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겠죠? 2번 문제는 조금 난해하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외식 산업, 외식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외식을 경험하고 하는 걸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보다 드라마, 우리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외식 장면, 이것들을 잘 찾아서 그걸 분석하고 관찰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 드라마에서 어떤 상황인데 외식을 하게 됐을까? 그런 배경이라든지 외식 장소, 또는 그 외식의 업종이나 업태, 종사원들이 서비스하는 방식, 또는 그 드라마지만 PPL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업적인 광고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드라마를 보지 않아, TV를 안 보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그런 드라마에서 먹는 장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예능 프로그램,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예상이 되지 않아요. 드라마 일상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응답하라 1988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거기서 돈가스를 먹는 그런 외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자유롭게 검색하셔서 하나의 드라마 속에서 외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식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감을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요. 과제물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최종본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그만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쓰다만 아주 완성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제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큰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는 제출하셨는데 깜빡 잊고 다른 과목 과제물을 제 외식산업의 이해에다가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지만 저희 규정상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는 제출 기한이 막
다 돼가지고 내다 보면은 시스템이 좀 과부하가 돼가지고 늦게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괜히 늦게 냈다고 또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작성 기준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었는데 뭐 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너무 크게 해가지고 분량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뜻에서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잠깐 워크북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TV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했던 자료들은 반드시 과제물 제일 말미에 참고 문헌, 참고 자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제물을 쓰는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에 가면 참 어느 분이 썼는지 이 과제물을 미리 모음 답안처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세요. 이것도 구입하셔가지고 막 그대로 내시는데 이런 분들 저희 학교에서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감점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왕창 합니다. 0점 처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원인들 간에 서로 좀 빌려줘, 좀 보고 할게 이러시는 것도 감점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니까 스스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반 학우용 과제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재소자용 과제도 있고요. 일반 학우용 과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 학우용 과제로 이 과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두 문제인데 한 문제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딱 절반 점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제 모두 다 하셔야 만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출 분량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제출 분량 보통 표지 포함해서 5장을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준이니까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넣으시면 분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과제물도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